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잘 버텨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한참 전에 했었잖아요. 다시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형사소송법도 이제 통과됐고, 남은 건 공수처 출범인데, 공수처는 또 중수청하고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 가서 또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그 형사노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제가 제출했고, 또 대통령 참모들에서 충분히 다 말씀드렸어요. 사직서에는 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요,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청와대에서는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수리는 보류를 했는데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또 오늘 공식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래야만 조직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고려해갖고 또 제가 하고, 또 그래야 또 차관 중심으로 또 법무부가 또 일상적인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 사직서 제출에 민주당 전당대회 영향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전당대회는 이미 끝났잖아요, 사실. 전당대회 때문에 라기보다는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가 또 검찰 개혁을 더 해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자칫 그런 문제들을 쟁점화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당대회도 끝났고 하니까 좀 미뤄뒀던 걸 제출한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오늘 을지국무회의도 있고 했었는데 오늘 사직서 제출하시는 거 관련해서 대통령이랑 따로 직접 소통을 하신 게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다른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지난주에 대통령 참모들 분들에게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청와대와 인사혁진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사표 냈습니다. 계속 사표를 내겠다, 나 그만두겠다 할 때마다 대통령이 좀 더 참아보세요, 잘 버텨보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만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저님, 이게 박성재 장관이 지금 징역 25년이잖아요. 네? 본인도 이게 더 남아있다가 나 교수 간다, 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예를 들어 이게 평행이군요. 옛날에 대장도 항소 포기 같은 것도 직권남용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MB 장인수 기자 문자 있잖아요. 검사장하고 이게 공소 취소하고 보안수사관 거래설도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박상용 검사 무리하게 징계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근무 시간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박상용 징계 사유에 그것도 징계권 남용이다. 이런 게 있고, 또 이게 미래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다 재수사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으로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빨리 내가 국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게 유일한 사명이 공소 취소거든요. 원래 장관 되기 전에 공소 취소 언급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가능해요. 특검을 통해서도 불가능하고 공소청이 출범해도 불가능하고, 이게 말 들을 검사도 없어요. 따라서 이게 할 일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는 물 건너갔고 빨리 떠나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할 일은 없고 나도 남아있다가는 박성재처럼 교수 간다.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만둔 것이다. 혹시 잠깐 봤는데 그 손목시계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일편단심이죠. 의리의리하다 진짜.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신청계다. 깜짝 놀랐어요. 신청계네. 얼핏 보니까 봉황이 있길래 이재명 대통령 건가 했더니 윤석열이 전 대통령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김진일 평론가님.
이런 해석도 있어요. 네. 이런 해석도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이게 직권남용으로 다 걸린다라는 거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지만은 네. 그게 뭐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지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로 뭐 직권남용 걸릴 가능성은 없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이제 너무 심신이 피곤하고 좀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욕감. 네, 법사위 강경파 네. 이제 의원들한테 모욕감. 네. 내가 짬밥이 5선이고 뭐 이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뭐 김용민, 박은정 막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쥐잡듯이 잡고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모욕적이다. 군기 정도 잡아야 되겠는데 얘들 내가 당에 돌아가서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안 뭐 이런 거 좀 보완하는 거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나가 있을 테고 하나의 시각이 이제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이제 좀 부담된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공소 취소는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공소 취소 지금 하려고 하면은 정권 나락으로 갑니다. 지지율 20%로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예, 진짜로 명백하게 조작으로 기소를 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모를까. 안 나왔잖아요. 네.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 약간 뭐 윤석열 정권 때 표적 수사가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기는 너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거는 결국은 두 축이에요. 하나는 당 대표의 축이 있고 하나는 법무부의 축이 있는 거예요.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한겨레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한겨레 인터뷰했을 때 조작 기소가 되면은 만약 확인이 되면은 특검으로 갈지. 네. 아니면은 검사들이 할지 뭐 이렇게잖아요. 그럼 특검으로 가면은 어쨌든 그거는 당에서 의원들이 통과시키는 거고 네. 아니면은 검사들이 하면은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검사들이 이거를 공소 취소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불법을 저질렀소라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징계를 받든지 이거를 할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먼저 드러나고 네.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소 취소하는 것과 먼저 하는 거는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 그게 추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것들이 두루 영향을 네. 미치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명백하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판결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 수준인가요? 예를 들면은 네. 지난번에 조작기소 특검했잖아요. 예. 조작기소 특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조작기소가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밝혀진 건 없어요. 무리한 게 있었죠. 무리한 게.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반대되는 증언도 많아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 징계하는데 이거 행정소송 갈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조작기소를 했다라는 검사들이 뭐 쌍방울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잖아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대장동 뭐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면 그 검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네. 행정소송 갈 테고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기 전에는 네. 이거를 조작 기소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석규 평론가님. 근데 뭐 조작 기소 얘기로 이제 갑자기 연결이 됐는데 정성호 장관의 어떤 사퇴 그 의사로. 근데 이제 조작 기소 문제는 이제 설령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 뜻이 있었어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저는 물 추진하기 건너갔다고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게 좀 선우가 바뀐 채로 설득을 하면 더 안 되죠. 조작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를 해야 네.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정성호 장관이 이제 그만두신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절반은 좀 빡쳐서일 것 같고, 이제 아까 말한 그 두 빡친 분. 거는 그 박은정, 말씀하신 김용민. 것처럼 지금 우당 의원들의 그렇죠. 이제 네. 의원회관 같은 데서 아마 눈도 못 마주칠 겁니다. 그렇게 짬밥 차이가 크게 나요. 근데 그 네. 상임위장에서는 엄청 이제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좀 탈주각을 하나 보시는 게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형소법 보완 입법 이걸 하실 건데 이번 그 형소법 통과 과정에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친명 의원들의 너무 지원 사격이 너무 없었어요. 해도 너무 없었고 고립무원 상태에서 거의 욕바지 무녀로 좀 활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당에 가서 내가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안 수사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장관. 네. 자, 그럼 후임은 누구예요?
뭐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네? 후속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 장관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달라고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전했고 네. 후임으로는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이건태 어떤 취지 내지 어떤 뭐 미션 같은 게 이 두 사람을 보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박균택, 이건택은 사실은 이건택? 언론의 하마평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지하게 청와대나 여권에서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이제 한 명 컨택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고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에요. 민주당 의원은 아니고요. 뭐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인 즉슨 네. 법조인 출신인데 내용인 즉슨 그런 거예요.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경하게 여당이 계속 이제 뭐 밀어붙이고 이렇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계속 죄인처럼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검찰 개혁이 일단락 됐다라고 하지만은 정성호 장관이 다시 한번 이제 의원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법을 만들고 이러면은 이건 재점화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청계 소위 말해서 구주류, 친청계 아니면 뭐 친노 친문 뭐 이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네. 나라가 망해도 검찰 개혁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내 분란이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김민석 당대표의 또 시험 때 김민석 당대표가 시험 때 이런 조율 능력이 시험 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건태, 박균택 이 두 분은 검찰 출신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변호사 이건 이건태 의원 특히 이제 대장동 네, 변호사도 네, 네.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친명 호위무사 뭐 이런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롤이 결국은 공소 취소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의심할 의심하는 수 뭐 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실제 하마평에 오르고 진지하게 오르고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만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은. 네. 그래서 박균택 의원이 좀 유력하다는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이 법무부 장관 고를 때 늘 하시는 얘기가 검사들이 따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근데 이제 박균택 의원 같은 건 검찰국장을 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유력하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아마 좀 국정감사까지 하고 나서 좀 바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왜냐면 그걸 거기서 이제 난타당하면 신임이 안 되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더 중요한 건 개각보다 청와대 인사를 새로 하는 걸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는 애초에 청와대 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실장부터 해서 좀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가 더 중요하게 지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정책실장은 안 바꾸겠다는 방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침이라는 게 늘 이제 출렁이고 어디서는 이제 3실장 다 바꾼다는 얘기도 막 돌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아마 대통령실이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지지율 하락은 좀 외부에서 보실 때는 어떤 이유가 가장 좀 강하다고 가장 세다고 보십니까? 전부 이게 뭐 다 누구나 찍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뭐 주식, 보안수사권 이런 걸 이게 다 꽂고 있고요. 네. 아마 저는 법무부 장관은 이게 그 고사를 많이 할 겁니다. 권한이 없어요. 이제 출입국 관리하고 교정 빼고는요 수사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보다 훨씬 못하죠. 그럼 남은 거는 이게 공소 취소 말고는 없는데 누가 이게 권한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 하나밖에 없죠. 해야 될 일이 공소 취소 말고는 나머지는 이게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지금 가장 안 좋은 참모는요. 네. 3명 안 바꾸면 이게 나머지 다 바꿔도 효과 없어요. 바로 이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이거 안규백 네.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김현지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 만사현통 김현지 바꿔야 돼요. 김현지 바꿔야 돼요. 만사현통 모든 인사를 이렇게 뒤에서 배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처음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 이번 게 베일에 갈린 그림자 권력이에요. 그렇게 김용범은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뿐만 아니라 네. 여러 데 그 뭐 옛날에 초과 세수인지 이익인지 논란부터 네. 여러 데 그 부동산 잘못된 것도 많아요. 김용범 네. 이거 안 바꾸면 이게 다 바꿔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안규백은 뭐 탈영 방해 의혹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미동맹이 이제 파탄 났잖아 거의. 네. 이거 바꿔야 돼요. 미국이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정보 공유도 안 해요. 안 바꾸고 방법이 없어요. 안규백 장관은 그 경례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았죠. 아 그랬나요? 네,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공감은 하는데 네.
진짜 김현지는 진짜 오랜만이야. 깜짝 놀랐다 진짜. 이래서 우리가 새로운 분들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팍팍 깨지는 기분이에요 지금. 이 우파 생태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우리 서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김현지 타령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은 민주당 내에서 본인이 이제 자리를 못 얻었을 때 욕을 합니다. 김현지가 우리를 막고 있다. 보수 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줄은 그러니까 정말 몰랐네. 정권 초기에는 김현지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 맞고요. 네. 청와대 인사를 꾸릴 때 김현지에서 컷을 당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은 거기서 예를 들면은 뭐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사람 한 명 더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잘라가지고 네. 그래서 뭐 거의 쌍욕하고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근데 그때는 진용이 안 꾸려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사 문제에 김현지는 거의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아직도 지금 김현지 타령을 하는 이 보수 우파들 진짜 깜짝 놀랐다. 김현지 실장의 역할이 뭐예요? 비선실세라 봐야죠. 만사현통. 아니 근데 또 모든 게 실세를 맞으시니까. 만사현통인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지지율이요. 예. 보수 쪽에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그 코어 지지층, 저 진보 좌파 쪽에서 많이 이탈했을 겁니다. 핵심 이번에 지지층이? 이번 전당대회 사람들이 잘 안 짚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딱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가장 친한 3명이 탈락한 거예요. 아하. 거기 예선 탈락 2명에 보수 탈락이에요. 네네네. 예선 탈락이 박성준 이건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관계가 수석 그때 그 부대표부터 네. 그다음에 이건태는 법률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네. 둘이가 예선 탈락하고 네. 분신이 김용이 6등이었어요. 예? 이게 우리 보수 진영에서 심판한 거 아니잖아요. 전북의 민주당 당원들과 지휘청이 3명을 심판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이 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큰 저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도 이 비슷한 진단 하신 분들이 계세요. 뉴스공장 듣는 줄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친청계 세계관이 똑같아. 그러니까 김어준, 정청래 의리 찾고 뭐 성국이 이렇게. 거기에 붙을 줄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이제 이재명 호위무사 잔혹사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비슷한 취지에 썼어요. 그러니까 김용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용 떨어지고 네. 그리고 박성준 이건태 컷오프되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역으로 되짚어 보면은 사실은 당원들하고의 라포 형성 관계가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호위무사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감옥에 있다가 네. 최근에 등장했지만은 그런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들하고 관계를 한 게 아니고 박선원 의원 예를 들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정도로 당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왔던 분이고 서미 의원은 약간 이번에 바람이 불었어 사실은. 약간 그 새로운 약간 발굴했다 우리가 네네네네. 그런 게 있었고 나머지 친청계 3명은 그냥 빠와 까레다 미치게 하는 약간 그 마력이 있거든요. 네네.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런 박성준 의원이나 이건태 의원이 약간 당내에서는 영향력이 있고